최근 일본의 지진계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일본의 지진 전조 증상을 언급해왔지만 이번에는 정말로 확연히 다른데요. 과거 동일본 대지진에 필적할 혹은 그 이상으로 예견된 두 차례의 일본 대지진의 예고. 대체 무엇이 그 근거이며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과연 일본은 이 지진으로부터 무사히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소처럼 일어나는 루팡에게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본 영상에 앞서 지진별 강도와 피해 수준을 모르시는 분께서는 일전에 제작한 화면 상단 한국의 지진 예고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불레고리를 중심으로 일본은 진도 6에 가까운 지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0년 4월 18일 시즈오카 남남 동쪽에 6.0 지진, 4월 20일 모리오카 남동쪽에 6.1 지진, 4월 23일 나가노 남서쪽 지역에 5.5 지진, 5월 3일 가고시마 서쪽 지역에 6.0 지진, 5월 4일 지바 동북동쪽 지역에 5.5 지진, 5월 6일 지바 남서쪽 지역에 5.0 지진, 5월 11일 이바라키현 미토 동쪽 지역에 5.5 지진, 6월 1일 이바라키현 5.3의 지진에 14일에는 가고시마현 아마미섬 인근 6.3의 지진까지. 이러한 시국 속에서 대규모 지진이 예견된 첫 번째 지역은 일본의 가나가와현 미우라시입니다. 해당 지역의 소방국 담당자는 2020년 6월 4일 저녁 8시경부터 가스 냄새와 탄환 냄새가 온 동네에 진동을 한다는 무려 150건의 제보를 접수받게 됩니다. 유독가스로 추정되는 냄새로 인해 이상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되는 환자들 또한 속출하기 시작하는데요. 소방국에서는 냄새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유조선 운항으로 인해 배기가 퍼지는 경우는 봤어도 이번 사건처럼 광범위한 지역에서 장시간 냄새가 나는 경우는 처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 냄새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에 있는 요코스카시의 해상보안부에서는 이러한 냄새가 선박에서 발생했을 것으로 추측하여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선박과 냄새 사이에선 어떠한 연관성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러한 시점에서 이 정체불명 냄새가 일본의 대지진을 예견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지진 전문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리스메이칸 대학 환태평양문명연구센터의 다카하시 교수는 미우라시에서 감지된 냄새가 안반균열 시 발생하는 냄새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고 말하며, 만약 이러한 냄새가 지진의 전조 현상이 맞다면 2011년 일어난 동일본 대지진과 필적하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미우라시의 예견이 우스울 정도로 일본에는 그 가능성이 명확한 또 하나의 대지진 예고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일본 열도의 중심부인 간토 북부를 진원으로 약 3일이라는 시간 동안 10차례의 지진이 잇따라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틀 동안 역대 최다 지진 기록을 갱신한 최초의 관측 사례로 꼽혔는데요. 일본에서는 이를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 온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난카이 지진은 시코쿠 남부 해안과 가이 수도 해역에서 약 90에서 150년 주기로 발생하는 대지진으로 규모는 날때마다 다르지만 보통 8.0 전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난카이 해구에서 일어나며 도카이 대지진 및 도난카이 대지진과 함께 일본 지질학계로부터 확산되는 언젠가는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대지진이라고 하는데요. 1854년에 안세이에서 일어났던 도카이 대지진은 150년이 지나갔음에도 일어나지 않았으나, 난카이 대지진은 1946년, 즉 지금으로부터 74년 전에 일어난 바 있어 일본 정부로부터 30년 이내에 70%의 확률로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되어 왔습니다. 또한 그 확률마저도 2018년 1월 1일에는 80%의 확률로 오른 상황이며 30년 이내의 발생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공시된 바 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기적인 규칙을 배제하고도 난카이의 대지진을 예고하는 현상들은 수두룩하기만 합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을 계기로 해상보안청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 남해 트로프를 조사한 결과 미야자키현 앞바다에서 2cm 이상의 변형과 고치현 앞바다에서 5.5cm의 지각 변동이 확인됩니다. 또한 잇따른 강진들이 일어나 대지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는데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해양연구개발기구와 도쿄대 연구팀이 측량선 및 위성 위치 시스템 GPS를 이용해 난카이 트로프의 진원으로 언급된 해역 15개 지점을 관측해온 결과 남해 트로프의 얕은 부분이 8개월에서 15개월 간격으로 바다 쪽과 육지 측 플레이트 경계 부근이 천천히 1cm에서 4cm 정도 미끄러지는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대지진의 전조 증상인 슬로슬립 현상으로 아사히 신문을 포함한 일본 주류 매체들이 연일 보도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2010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주범이 바로 이 슬로슬립 때문이라고 판명난 바 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태평양의 북미판과 태평양판의 경계부에서 슬로슬립이 발생하여 무려 단층이 30m에서 50m 가까이 움직여 초대형 쓰나미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단서는 2018년 1월 29일 난카이 트로프 전역을 대상으로 지진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문가 정례회의에서 와키야마 현의 판 경계 부근을 진원으로 하는 깊은 저주파 지진이 관측되었고, 이에 따라 와키야마현과 미의 현의 여러 관측점에서 시각 변동이 발견됩니다. 추가로 2018년 오사카 지진이 난카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의견과 2019년 발생한 야마가타 지진이 대지진의 전조라는 분석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가정을 하면 일본은 어떠한 피해를 입게 될까요? 난카이 트로프 지대의 대표지인 와카야마현 쿠시모토청 앞바다에서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사실 그 암담함을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난카이 대지진의 최대 피해 예상 지역인 시코쿠는 규모 8 이상의 강진과 파도 10m 이상의 메가급 쓰나미로 괴멸에 가까운 재난이 닥칠 것이고, 일본 중앙방지회의 내각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예상 사망자 32만 3천 명, 예상 피난자 950만 명, 예상 재산 피해는 220조 3천억 엔으로 한화 약 2천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조만간 일어날 난카이 대지진의 규모가 9.1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서 이미 관련 특별법까지 제정해 놓은 상황이나, 글쎄요, 일본 토모카케는 서부 지역 내진화 도로 정비에 약 40조 엔을 쏟을 경우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피해액을 509조 엔, 즉 한화로 5,750조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이제까지 말씀드린 서부 지역 난카이 대지진과 달리 동부에서 일어날 수도권 직하형 대지진은 200에서 400년 사이에 한 번씩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바로 이곳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조선인 대학살이 벌어졌던 1923년의 간토 대지진을 그 마지막 기록으로 보유한 지역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래더라. 알아들었냐? 이렇게 받아라. 일본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한국인 네티즌이 유머 사이트에 쓴 글에 따르면 도쿄 근처 치바 앞바다에 고래 상어가 나타나 신기하다는 뉴스가 현지에서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으며, 일주일 전에는 심해 상어인 메가마우스 상어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해의 상갈치는 지진과 무관하다고 일부 학자들이 주장한 바 있으나 메가마우스의 경우엔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어 눈길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이야기는 잠깐 내려놓고 한국은 과연 이 지진으로부터 100% 안전할까요? 양산 단층과 휴가령 구조국과 같은 단층에 지나는 한국, 부산광역시와 영남지방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대비가 필요합니다. 일전 영상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한국 역시 독일 언론사인 도이치벨레에서 경고한 바 있는 지진 우려 국가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한반도 내에서의 지진 빈도수도 소폭 증가한 상태인데요. 기상청에 따르면 2016년 252회의 지진이 일어난 것에 이어 2017년은 223번의 지진이, 2018년에는 115차례의 지진과 2019년에는 88차례의 지진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과거 1999년부터 2019년까지 20년간 연평균 지진 횟수가 74차례 발생했던 것에 대비하여 확연히 늘어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40여 년 동안 지진이 없었던 해남 지역에서 역시 지난 4월 24일 규모 1.8의 지진이 발생한 것에 이어 한 달 사이 74차례의 지진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상청과 전문가들은 지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해남 지진이 앞으로 이어질 지진의 전조로 보긴 어려우나 한반도 역사상 지진 발생 사례를 고려할 때 규모 5.0 이상의 지진은 국내 어디에서든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2011년 1단계 내진 보강 기본 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9년까지 공공건축물, 도로 등 기존 공공시설물 18만 7,950개소가 내진 성능을 갖춘 상황입니다. 예산 투자의 경우엔 2011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1,738억 원에서 포항 지진 이후인 2017년에 접어들어 무려 3배가 넘는 5,826억 원을 2018년에는 무려 8,244억 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이 가운데 다목적 댐, 리프트, 송유관 등 총 3종의 시설은 내진율이 100%에 달한다고 하니 나름 대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러한 배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정 시설에서 경보음이 울려도 오히려 대피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보는 과도한 안전
묘감증에 젖어 있는 나라입니다. 막연하고 안일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지하고 잘 대처하는 습관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물론 미운 건 사실이지만 일본에 거주 중인 한국인들을 포함하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우리 대한민국 또한 예견된 대지진에 대해 사전에 잘 대응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며 늘 그렇듯 다음번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말하는 오징어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